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입력, 사용자 입력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하는 거는 저번에 코드업 백제 푸는 거 알려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아마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안 풀어보셨다고 해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이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이 되겠죠. 기본 출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줄바꿈이 돼서 하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줄바꿈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해야 되죠. 이러면 문자 더하기 문자라서 줄바꿈 안 하고 출력할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프린트를 출력을 따로 할 건데 줄바꿈을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배워온 걸로는 못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출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게 있는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는 출력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할 거냐? 자, 제가 지금 출력문 안에다가 AND라고 하는 거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공백을 그냥 찍어놨죠.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러면 결과가 붙어 나와요. 얘는 막 원리를 엄청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건데 사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출력문에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 쓰고 쉼표 하나 찍은 다음에 AND, 그리고 여기를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그냥 와서 붙어요. 뒤에 게 바로 뒤에 있는 게 붙어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강제로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공백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줄바꿈 안 하고 하이 사이에 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냥 뭐 크게 이해를 할 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지금 내가 하는 출력, 그 밑에 있는 출력이 여기 뒤에 와서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용자 입력에 대한 걸 할 건데 이걸 갑자기 왜 하고 있느냐, 이거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입력받은 값을 저 변수에다 넣겠다, 그리고 나서 라인을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입력받는 창 하나 뜰 거고요. 여기다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이제 함수가 끝나면서, 이 코드가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두 개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건 콜앱 특징. 원래 여기서는 출력을 안 해주지만 여기서 콜앱에서는 출력을 해주는 것 때문에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상은 이거 하나 출력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창이 이렇게 뜨더니 커서만 깜빡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뭔가 입력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확신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뭘 입력해야 되지? 모르죠. 예를 들어 로그인 창이었어요. 입력을 하라고 커서가 깜빡여요. 근데 얘가 그래서 아이디 칠하는 거야, 비밀번호 칠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이런 입력 같은 거를 나타낼 때 뭘 입력해라,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통 사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출력문을 이렇게 놔뒀다. 그러면 이 밑에 콘솔에 뭐 나와요? 입력하세요 이거 나오고, 이거 일단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에 입력하는 칸 생성되면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겠죠. 이렇게. 사실 이것만 해도 크게 막 불편한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로그인을 한다고 치면은 아이디 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칸이 있고요, 뭐 비밀번호 옆에 칸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칸이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옆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때 뭐 써야 돼요? 아까 배운 엔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아까 엔드를 잠깐 한 겁니다. 해서 문장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공백 넣어주면 이제 이 입력하는 칸 자체가 옆에 와서 붙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어. 이거 잘못 썼나? 잠깐만요. 왜 안 바뀌지?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거였네요. 이거 다시 아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밑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엔드를 넣어주면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옆에 와서 붙는 거죠. 맞아요. 입력한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력한 값이 옆에 가서 붙는 식이에요. 원래 얘는 출력을 안 해주는 애잖아요. 지금 얘가 출력을 하나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뒤에 가서 붙고 이 프린트가 밑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상 얘는 출력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뭔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 된 결과가 이 입력하세요 뒤에 가서 붙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좀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이렇게 옆에 와서 붙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 쓰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여기다가 제가 1, 2, 3이라고 쳤어요. 이거 뭐 나와요? 엔터 치면 그때 했었던 거죠, 옛날에. 자, 이거는 에러가 나요. 우리 처음에 인풋 배우면서 봤던 에러예요. 왜냐면 인풋에서 입력받은, 이게 인풋이 동작하는 원리 자체가 이 칸에서 입력을 받게끔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멈춰 있는 거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안 끝나고. 입력은 뭔가를 입력받고 엔터를 치면 그때 입력이 끝나는 상황이라 프로그램이 출력하고 끝내요. 그러면 여기다 뭔가를 치고 엔터를 딱 눌렀다. 여기 안에 쓰여져 있는 값이 이 라인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였죠. 들어갈 때 얘는 문자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인은 결국 문자 1, 2, 3을 갖고 있는 건데, 얘는 뭐예요? 예, 여기 쓰여져 있는 1, 2, 3 얘는 숫자죠. 정수예요, 정수.
그럼 정수 더하기 문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제대로 연산을 하고 싶다, 내가 입력한 값에 1, 2, 3을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죠. 이렇게. 이러면 내가 다시 입력을 받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222 했어요. 그럼 더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래 출력이 안 되는 건데 되다 보니까 얘가 여기 와서 붙고 출력은 밑에 나온다라고 했죠.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여기 2가 아니라 이 3, 4, 5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받으면 어쨌든 모든 문자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숫자 연산을 하고 싶다면 숫자로 형변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거라면 다른 거랑 또 맞게 형변환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인풋은 해봤고, 간단하게 이렇게 AND 쓰는 거까지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4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시간을 드릴 거고, 근데 이 4개의 문제 잠깐 볼게요. 여기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하고 있고요, 뭐 스트립 한 결과라고 하고 있고요, 뭐 맵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다 처음 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구글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구글링 하면서 풀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 대로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글링 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되는 만큼만 하시다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4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얘는 좀 간단한 거라서 그냥 같이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장 한 개 입력 받아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을 때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보셨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일단 문제 입력받는 거까지는 적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라인을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일단 그냥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냥 출력이 되게끔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쉼표를 당장 쓰진 않을 거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중간에 띄어쓰기를 좀 넣어서 이렇게 문자를 출력을 하면 띄어쓰기까지 포함된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띄어쓰기도 결국에는 한 문자 안에 속해 있는 문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띄어쓰기를 많이 해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배웠던이 아니라 검색해서 알았던 스플릿을 사용해서 여기에 부분자를 쉼표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플릿 검색하고 딱 쓰셨을 때 아마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인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인지를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스플릿 쓰기 전에는 이거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비슷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위에 나타났던 이 인풋 때문에 출력해주는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앞뒤로 대괄호가 씌워졌어요. 이거 대괄호 뭐예요? 그쵸, 우리 배웠던 리스트죠. 방금 전까지 배우고 왔던 리스트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스플릿 함수를 썼더니 갑자기 얘를 객체화 시켜줬어요. 리스트화. 왜일까요? 얘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금은 제가 입력한 거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데이터가 하나로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리스트긴 한데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 하나 있는 거죠. 이거 0번 인덱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쉼표를 넣었대요. 그럼 이 결과로 나온 이 리스트는 데이터가 몇 개예요? 3개죠. 이거 리스트 안에 쉼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0번, 1번, 2번 총 2번 인덱스까지 존재하는 거죠.
얘네가 쉼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 리스트 안에 쉼표란다. 이거 따옴표 홀 따옴표. 네, 인풋으로 입력받은 거 다 문자니까 리스트 안에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문자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홀 따옴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에 쉼표 찍혔다.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 끝, 다음 데이터잖아요. 다음 인덱스. 그 데이터가 우리는 분명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 3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스플릿 때문에. 그럼 얘가 왜 리스트로 나오는지 답이 나왔네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죠. 근데 스플릿을 쓰면 값이 여러 개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받은 하나를 스플릿을 쓰면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야 돼요,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이 스플릿 함수를 사용할 때 인식할 구분자인데, 뭐 공백, 쉼표, 띄어쓰기, 뭐 특수문자 등등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쉼표를 구분자로 했을 때 내가 입력한 문장에 쉼표가 나왔다. 그럼 그 쉼표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잘랐어요. 이거 문장 하나 입력 받아서 2번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데이터 몇 개 돼요, 이제? 하나 했던 게 잘랐으니까 3개가 되는 거죠. 2번 자르면. 그럼 이건 데이터가 3개인데 변수 하나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객체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3개의 데이터가 각각 그냥 값으로서 변수에 한 변수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화 시켜서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화 시켜서 변수에 연결해주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스플릿 함수가 사용되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 구분자를 띄어쓰기 한 칸 한 거예요. 띄어쓰기 한 칸. 얘를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결과가 좀 희한하게 나왔죠. 지금 얘는 띄어쓰기 한 칸이 구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자 입력하고 띄어쓰기 좀 많이 하고 문자 입력하고 띄어쓰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분자는 띄어쓰기 한 칸만 구분해요. 그래서 이 공백 중에 한 칸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공백들도 하나의 문자처럼 홀다운표가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띄어쓰기를 많이 넣고 입력을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를 가지고 구분자를 할 때 이게 한 칸씩 띄면은 여기 좀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잘 돼요. 근데 여러 칸이 되면 형태가 좀 괴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를 비웠어요. 스플릿 함수를 썼는데 안에 구분자를 명시를 안 했어요. 이러면 결과가 어때요? 안에 내가 입력했을 때 입력됐던 모든 공백들이 다 소진돼요. 구분자로서 인식이 돼서 그냥 다 사라지고 진짜 입력된 문자들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백을 많이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야 된다. 그럼 스플릿 인자 없이 그냥 쓰면 되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공백들도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스플릿 안에 인자로서 공백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요것만 좀 유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사용법 자체가. 이런 것도 사실 구분자를 기준으로 잘라준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용법 위주로 익혀주시면 되는 내장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플릿을 썼을 때 결과가 리스트화가 된다. 딱 요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일단 스트립이 뭔지 모르잖아요. 스트립을 한번 해봐야겠죠. 스트립 함수를 썼어요.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 입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시작이 공백으로 시작이었고요, 마지막에도 공백으로 끝이 났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결과를 보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앞에 일단 공백이 사라졌죠. 원래 지금 이만큼의 공백이 있어야 되니까 이 공백이 같이 출력이 됐으면 이 A라는 첫 번째 A가 한 이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붙어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맨 앞에 있는 공백이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공백이 체크가 정확히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블럭을 딱 씌워보면 데이터가 여기서 끝났죠. 뒤에 공백 없잖아요. 근데 위에 거 볼게요. 뒤에 공백 데이터 남아있죠. 스트립이라는 함수는 사용하면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언어마다 이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바 기준으로는 보통 트림을 많이 쓰고요, 파이썬은 스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공백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주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뭐 공백 같은 건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놨겠지만 좀 허술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백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공백을 내가 실수로 넣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공백 3칸을. 근데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공백 ABCD를 쳐야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백을 지우고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로그인 할 때는 얘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자, 그리고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쉼표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공백 넣어보고 쉼표 찍고 또 공백도 넣어보고 쉼표 찍고 하고 마지막에 공백 했을 때 앞뒤 공백 제거 다 하고 쉼표 기준으로 스플릿이 돼서 데이터가 리스트화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만큼은 공백인 거잖아요. 근데 맨 앞과 맨 뒤의 공백은 제거가 됐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기다가 붙여버려도 돼요. 그러면 입력받은 라인에 스트립을 한 결과에 스플릿을 해서 라인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 공백 앞뒤 공백은 지워졌고 구분자 쉼표 얘 기준으로 아까 끊어졌던 애들 다 따로따로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립 함수였고요. 얘까지 얼른 하죠. 자, 이번에는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달래요. 숫자 2개를 입력받는다. 어떻게 입력받으면 돼요? 인풋 2번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하는데 띄어쓰기 같은 걸로 입력받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1 띄고 2. 그럼 우리가 그냥 1 띄고 2가 하나의 데이터로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2개를 입력받아서 그걸 서로 더해야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형변환도 해야 돼요.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이 1 띄고 2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하나잖아요. 그럼 일단 얘를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두 개의 데이터로 쪼개고, 그리고 나서 얘 형변환, 얘 형변환해서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위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떼어쓰기로 숫자 두 개를 입력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그럼 공백 안에 사용된 공백 다 제거해서 얘를 분리를 시켜줄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1, 2, 3 띄고 4, 5, 6 했다. 그럼 1, 2, 3과 4, 5, 6이 리스트화 돼서 라인에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 연산? 이제 어렵지 않죠?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더하기 1번 인덱스에 있는 값. 근데 이거 그냥 돌리면 문자니까 붙어버리잖아요. 연산이 아니라. 그쵸? 그럼 얘를 인트로 형변환을 한번 하고 얘도 인트로 형변환을 한번 해서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더한 결과까지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인덱스로 호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리스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리스트화는 누구 때문에? 스플릿 때문에. 그래서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1번 인덱스에 있는 값 꺼내와서 형변환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이 마지막 얘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얘는 설명할 게 좀 있기 때문에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